예, 어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제 평양에서 저녁 늦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는 11년 만에 이제 평양에 다시 갔는데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밝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그 옷차림새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는 걸 참 많이 느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능라도 체육관 거기에서 이제 그 한 15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인 데서 대중연설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직 대통령들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연설에 대해서 그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열렬하고, 예, 아주 그 뭐랄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그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이제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메시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남쪽 얘기를 전혀 북쪽이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의 대화로 그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관해서 한국의 얘기를, 특히 정상 간에 맞은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고 정상 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이거를 이제 자진해서 해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는 실험도 안 하고 발사대를 이제 없애겠다. 이거는 그 대미 군사 위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스스로 하겠다. 필요하다면은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하겠다. 이 중요한 부분을 그 첫 번째 의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북미 간의 대화에 아주 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변 핵시설, 이거를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에 부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상호간에 싱가포르 회담에 부응하는 정신을 살려서 나간다면은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 얘기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핵 탄도, 그 다음에 핵 실험실, 그 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그 시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구히 폐기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체제로 간다면은 이걸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인 수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담이 남북 회담이 세 번째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하고 이제 그 관계없이 당대표 세 사람이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10시부터 한 40분간 면담을 해서, 첫 번째는 그 북의 최고인민회의하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국회회담을 연내하자. 그동안 예배회담만 했는데 예배회담뿐만 아니고 본회담을 좀 해서 그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소통을 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남 위원장께서 자기들이 이제 검토해서 상의하겠다,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희상 의장께서 우리와 같은 취지의 서한을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서한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14 노무현 김정일 대통령의 14 선언, 이것을 올해가 11주년이 되는데 기념 행사를 북쪽에서 좀 하자,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14 기념 행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셨고, 구체적인 방법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조정하자, 이렇게 합의문에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이게 맞으면 격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월 4일 날 맞춰서 할지, 아니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좀 늦춰서 할지, 그건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내년에 아주 민족적인 차원에서 성대히 하자,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년에 그 100주년 행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방북의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추진하고 당에서도 이렇게 입법할 건 입법을 하고 비준할 건 비준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안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견해를 가신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최고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미 특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신 뒤에 바로 후속 작업을 가서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 외교 특사단을 구성을 해서 파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가위를 앞둔 마지막 어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성남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그런 무렵이었는데, 이런 좋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라든가 규제혁신 5법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단서도 있고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주 수고하신 우리 원내대표님, 또 정책의장님, 또 서영교 수석 부대표님, 또 수석 정책위 부의장님,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처리가 못 됐는데, 앞으로 여야 간에 또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기적인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에 다녀오신 이해찬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민족과 세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회담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당대표 세 분도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한 뜻깊은 합의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의 국회도 입법부로서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서 남북 정상이 일궈낸 성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야당의 협조도 최대한 이끌어내겠습니다.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경쟁하는 야당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당이 주도한 민생 경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당이 야당의 법안 처리를 제안한 지 꼭 2달 만에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안 처리의 뜻을 모아주신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야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보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신성장 산업 융합 촉진법, ICT 융합 촉진법,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공수처 등의 어떤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